오늘 이분과 함께 한 주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우리 금요일마다 매맞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플러스권을 보여주면서 웃을 수 있는 시장인가 싶기는 합니다. 상승 종목 수도 좀 많긴 하고요. 물론 이 속에서 웃고 우는 종목들은 참 차별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픽 해주신 테마는 어떤 테마일까요? 네, 금요일이라고 맨날 울 수 없죠. 그렇죠. 네, 가끔이 아니라 매주 금요일은 웃었으면 좋겠는데, 예, 바람이죠. 예, 그런데 오늘 또 시장에서 그래도 주도를 하는 섹터가 분명히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그런 주도 섹터들, 뭐 음식도 좋아하고 화장품도 좋아하는데 이제 네. 우리가 반도체 쪽으로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일단 오늘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앞으로 계속해서 희망찬 미래 오늘 증권가에서는 24만 원까지 그려냈는데 동의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아, 하이닉스요? 네. 네. 하이닉스는 뭐 가던 길을 가겠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하이닉스를 본 게 아니라 못 가는 삼성전자. 예, 이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속상한 모습들이겠죠. 따라갈까요? 예? 따라갈 수 있을까요? 네, 따라가 줘야죠. 네. 네. 근데 삼성전자 아직까지도 뭐 엔비디아양 납품되는 HBM 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고 네. 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네. 꺾이지 않는 상황들인데 그걸 가지고 본질 물론 이게 더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그래도 메모리 업황 쪽에 수혜를 받는 쪽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애써 좀 다독이면서 좀 시간 갖고 보게 되면 언젠간 통과가 되겠죠. 네, 그런 쪽을 또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떻게 지금 그런 삼성전자의 뒤늦은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하이닉스는 빠지는 거 아니냐. 꼭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국에는 지금 사이클은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와 TSMC가 같이 딱 삼각구도로 해서 같이 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가장 주도적인 쪽이고 만약에 그런 일로 인해서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빠진다. 하이닉스의 매수 기회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서 여전히 지금 마찬가지로 HBM으로 성과를 내는 쪽도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아직 성과를 덜 낸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둘 다 똑같이 접근해야 될 거는 하반기에 메모리 업황이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을 같이 연결시키면서 보셔야겠죠.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날개를 달 수 있는 룸은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메모리로 이제 통칭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대표님 그러면 HBM에 국한시키고 있고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긴 하나 뭐 D램, 범용 D램이나 낸드 쪽까지 개화가 좀 확실할 거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관점 맞으세요? 그렇죠. 일단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크게 네.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출 동향만 봐도 벌써 뚜렷합니다. 네. 작년 한 가을 때가 저점이었었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0월달, 11월달부터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중심으로는 쭉 하고 살아왔고요. 벌써 5월달 같은 경우도 작년 동기 대비나 또 지난 당연히 작년 동기 대비는 좋을 거고요. 거기다가 또 QOQ 그러니까 지난 분기 아니면 지난달 대비해서도 계속 확장세로 이어가는 모습들 양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SSD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를 막 짓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저장 장치는 뭘로 들어갈 것이냐라고 하다 보면 그런 저장 장치 쪽에 핵심적인 SSD가 더 많이 쓰인다. 지금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에서 HDD라고 그러죠. 그 예전 거. 그게 하드디스크, 네.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네. 예. SSD는 묻지 마세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드라이브. 예.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과거보다는 더 많이 쓸 거고 지금 현재도 85%가 지금 하드디스크로 쓰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교체가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게 좀 더 빨라지기 시작하게 되면 SSD 그러면 SSD는 낸드로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낸드를 통해서 업황들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은 계속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정 섹터는요. 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가 펼쳐지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할 일이 많겠죠. 특히 이런 세트라고 하는 쪽에서 또 마찬가지고 또 핸드폰 아니면 또 노트북 이런 쪽에서도 더 수요도 나오고 용량이 높은 거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단 나을 수 있겠다라는 쪽에 계속 무게를 두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업황만 들으면 사실 반도체는 안 좋은 부분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대표님. 그럼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는 쪽이 있고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쪽이 있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안 되고 있는 쪽으로 보는 게 맞을지 아니면 잘 나가는 종목이 잘 가니까 잘 가는 종목에 따라 붙어야 되는 게 맞을지 굉장히 셈법이 어지러워지는데요. 네. 어쨌든 투톱 아니면 소부장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우리 소부장 쪽에서 한번 내기 나눠볼까요? 네, 소부장도 지금 판단 기준은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가는 게 더 갑니다. 가는 게 더 가요? 네, 계속 그게 레벨업 되고 그거만 한 거 어딨어? 라고 충분히 그걸 못 찾게 되면은 그쪽으로 더 매수세가 붙는 예.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의 기술력, 이 정도의 시장 지위, 게다가 이 정도 HBM만 하더라도 이 정도에서 만약에 하이닉스 향만 들어왔었는데 마이크론, 삼성전자 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 3배로 더 늘려지네. 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가 계속 확대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가는 종목을 조정을 받아서 얼마큼 잘 눌린다 그러면 그걸 사는 쪽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인정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한미반도체 마찬가지일 네. 거고 요즘에 또 떠오르고 있는 제2의 한미반도체래요. PSK 홀딩스 예. 이런 종목들도 같이 오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전공적 사이클상에서 실적 회복되는 모습들도 이것도 계속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볼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특히 말씀드렸던 SSD 예. 또 요즘에 EUV 쪽은 ASML에서 실적 발표하면서 한국 쪽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역시 할 일이 많겠구나 이런 쪽으로 부각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네. 가는 종목에 있어서 오히려 조정시가 지금은 더 좋은 소부장 투자 전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투자 전략 저희 받아봤는데요. 현재 마감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 없이 출렁임 없이 지금 플러스권으로 마감될 것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1.3%, 1.8% 상승 예상됩니다.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6월 7일) 금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불고 있는데요. 유럽, 캐나다에 이어서 과연 미국은 언제일 것인가, 한국은 언제일 것인가라는 시각 속에서 현재 종목별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장 이후에 우리 시장은 외인 매수와 함께 견조한 양상을 보였고 오전 10시에 액트지오 고문의 기자회견이 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K산유국 테마는 변동을 보였다라는 점, 상한가 들어갔었던 종목이 결국에는 끝까지 상한가를 유지시키냐 이 부분도 포인트였는데요. 자리에서 비켜났다라는 점까지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플러스권 강하게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23% 강하게 올라서면서 2722.67포인트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만 보셔도 오늘 장 막판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또 추가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면서 종가 부분도 거의 고가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866.19포인트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의 견조한 수급도 들어왔고 또 장 막판으로 갈수록 기관도 소폭 담게 되면서 오늘 양대 메이저 사자 주체들은 메이저 수급 쪽에서 나타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개인만이 매도 우위로 대응했었던 오늘 시장이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쪽 수급도 함께 보겠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3천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이게 되면서 매수 우위 찍혀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소폭 매도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 덜어내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확실히 외국인이 캐리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달러 원 환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간밤 22일 매파적인 금리 인하 이후에 달러 약세가 좀 지속이 되면서 달러 원도 하락 흐름을 보이는 모습인데요. 7원 70전 내려가면서 1365원 30전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진짜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SK하이닉스가 7%로 올라서면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시연했습니다. 207,500원에서 종가 형성. 다만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권 77,000원은 이탈은 없이 그래도 77,000원대는 지켜주면서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오늘
흐름이 굉장했었는데요.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저가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내 3, 4거래일 연속 양봉을 키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차도 플러스권 나타나고요. 기아도 1%대 상승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빅파마 상위 20개 업체 중에서 16개의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소식을 또 전하기도 했었는데 아직 주가 반영은 좀 못 시키고 있는 상황 이어지고 있고 오늘 리포트상에서는 상저하고의 전망 리포트가 있었다라는 점 체크됩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늘 2% 가까운 상승 돋보이네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계속해서 체크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탄력에 불씨가 붙었고요.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로 따진다면 에코프로 쪽에서는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쪽에서는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붙어와 있다는 점까지 특징적입니다. 더불어서 알테오젠, SC제형이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주가 연일 신고가 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수급상으로 외국인 과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다라는 점 특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살펴보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금요일에 이렇게 플러스를 좀 보는 것 같아서 대표님과 또 즐겁게 얘기를 나눠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는 계속해서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단으로 보는 게 맞나? 아니면 반도체를 계속해서 보는 게 맞나? 아니면 눌리고 있을 K 산유국 쪽을 집중하는 게 맞나? 여러 가지 셈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을지요? 네, 일단 시장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 제일 눈에 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변화가 외국인들을 관심을 좀 가져줘야겠죠. 근데 그만큼 생각보다 환율이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만 이게까지 좀 반영돼 준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좀 적극적인 모습들을 더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난번에 한 2,670 그리고 이번에 한 2,720이 중요한 저항권이었었는데 이를 좀 안착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은 또 레벨업 시키면서 한 2,750 뭐 이제 또 시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좋지 않느냐. 근데 물론 오늘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 그냥 아는 정도 아니면 약간 둔화된 정도가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자신을 시장이 이제 우리도 뭐 먼저 유럽이 했지만 우리도 금리 인하 할 거야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특이한 게 또 과거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 반도체가 막 가면은 바이오나 뭐 나머지 2차 전지는 못 갔습니다. 위축됐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가는데 나머지도 다 같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다 같이 가요? 그만큼 섹터가 어차피 대한민국 증시에서 지수가 가려면은 한 섹터만 가는 게 아니라 한 두어 섹터가 같이 움직여줘야 탄력 있게 가는데 그게 지금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인다. 도움이 되는 거죠. 게다가 형들만 가면 어떻게 해? 나도 좀 같이 가 하면서 바이오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섹터의 순환이 아니라 섹터의 동반 강세가 보인다라는 점들은 이런 장에서는 강세장을 의미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조금 좀 자신 있게 플레이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또 좀 위축됐던 나머지 종목들 또 이제 뭐 최근에 강했던 전력기기나 이런 쪽들이 좀 다시 자리 잡고 다시 또 들어오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수 강세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 한 섹터만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같이 움직임이 나왔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관점하에서 반도체가 굉장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대표님 반도체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갈까요? 뭐 하반기까지는 쭉 봐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이럴 땐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게 저희가 두려웠습니다. 이러다 가다가 또 다른 섹터가 가면 이것도 위축되고 그럴까 봐 그랬었는데 혹시 이런 쪽에서 좀 자신을 넣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조금 좀 힘을 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어차피 실적 기반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어. 근데 2분기부터는 실적이 돌아가는 걸 좀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게 그런 개연성으로 하반기 때 강화되는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빨라지겠죠. 그래서 꼭 업황 사이클도 같이 보시면서 시장 흐름들을 대응하는 전략을 만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황 사이클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실적이라든지 수출 데이터라든지 이쪽에서 안정적인 수치가 또 나와주는지 같이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대표님, 반도체 종목이 워낙 많아서요. 그렇죠. 어떤 종목으로 콕 집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SD 쪽이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관련주들 하나 보는 게 좀 어떨까 싶어서 종목 중에 TLB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LB는 이 SSD라고 하는 쪽에서 수혜를 성장이 되면은 수혜를 보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아마 2분기까지 실적 위축돼 있고요. 하반기는 빠르게 넘어갈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경쟁사가 이번에 패키징 호황 때 어떤 추가로 메모리 기판에 대해서 더 캐파를 늘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TLB 같은 경우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그런 흐름들이 오히려 하반기에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오고 또 SSD 쪽도 이쪽도 뭐 쇼티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혜를 받겠죠. 이런 측면들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LB 좋습니다. 기업용 SSD 성장에 있어서 수혜를 보는 시각 열어주셨고, 자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좀 잡아보세요? 네, 일단 전고? 박스권의 움직임인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박스권의 상단부 한 31,000원대 정도를 잡아보고 여기서 실적 흐름들이 얼만큼 또 빠르게 나오는지 예. 보면서 반응이 필요하겠죠. 그 정도 한번 바라보시고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지난 저점 때 이탈한다 그러면 일단 손절가로 대응한 전략으로 24,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최근 박스 움직임을 보이고 때문에 이 정도에서 일단 안정적으로 수익 챙겨가는 목표가 라인대 설정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추가 전략 시간으로 넘어가서요. 이전에 저희 파파라치 시간에서 언급 주신 종목 가운데 반도체 종목이 있어서 같이 한번 흐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굉장히 가볍게 날아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QNC였는데요. 이야, 오늘 고가권, 41,000원 선까지도 터치가 나왔었던 이 종목입니다. 그리고 FSD 같은 경우도 언급 주셨는데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신고가 라인대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네. 대표님,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떡하죠? 다 가겠네요. 더요? 예. 그런 쪽에서 지금 이제 두 종목의 특징은 투자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시장 예.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발현이 되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적어도 이 정도는 끝까지 가겠다라는 물량들은 가지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반기에 나오는 업황 사이클과 그에 따라서 부각받는 걸 같이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우리 대표님께서는 두 종목 모두 가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추세를 어디까지 올려 세우는지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언급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딱 하나만 더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언급했었던 내용 거의 메모리 쪽에 있어서 뭐 레거시단도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관심주로서도 낸드단 관련주로 언급 주셨잖아요. 네. 그럼 HBM 쪽은 관심을 조금 줄여주신 상황이세요? 아니죠. 이쪽도 관심이 많은데 어. 일단 가장 먼저 실적이 나왔던 쪽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네. PSK홀딩스 이런 쪽 이후에 이제 나도 같이 포함되겠다라면서 거기서 같이 붙는 쪽들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키워드가 이제 실적으로 주어졌던 종목들이 네.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또 찾아내야죠. 네. 좋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상방에 있어서 기회가 좀 더 많은 쪽에서 오히려 종목을 저에게 언급 주셨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길 바라면서 향후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